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을 통해 2035년까지 가구 수가 39만 2천 가구에서 53만 7천 가구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일산의 재건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신도시는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 조성되었으며 이번 재건축으로 14만 2천 가구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3천 가구의 정비 사업이 더해져 2035년에는 총 53만 7천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 인구는 약 95만 4천 명이지만 재건축이 완료되면 124만 2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재건축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 신청은 27일까지 진행되며 일산 6천 가구를 포함한 2만 6천 가구가 11월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일산은 용적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는 300%, 주상복합은 360%로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 100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신한지주 등이 지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체 100개 종목은 정보기술 24개, 산업재 20개, 헬스케어 12개, 자유소비재 11개, 금융부동산 10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이 67개, 코스닥 시장이 33개 종목을 차지합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DX, 헬스케어 분야에서 셀트리온, 종근당, 자유소비재에서는 현대차, 기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융부동산 분야에서는 신한지주, 삼성화재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KB금융은 이번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기업 규모와 주주환원, ROE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으로는 현대차, 신한지주 등 7개 종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과자의 인기가 높아지며 올해 과자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과자류 수출액은 4억 9,420만 달러 약 6,6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수출액은 5억 2,910만 달러 약 7,071억 원에 이르렀으며 올해 전체 수출액이 7억 달러 약 9,356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과자류는 라면과 담배에 이어 농식품 분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5배 성장했습니다. 작년 수출액은 6억 5,640만 달러 약 8,773억 원에 달했으며 전문가들은 1조 원 달성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제과업체들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는 뉴진스와 함께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해 작년 빼빼로 수출액을 2020년 대비 80% 증가시켰고 크라운에텍그룹은 아산시에 신공장을 설립해 수출 확대를 준비 중입니다. 오리온은 꼬북칩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미국 매출이 400억 원을 넘으면 현지 생산 공장 설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성장 목표인 5% 안팎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지 약 열흘 만에 중국 당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24일 중국인민은행과 금융당국은 국무원 주최 기자회견에서 지급준 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약 1조 위안 189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한 정책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번 부양책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중요한 조치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경제 둔화에서 벗어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8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부진했고 주택가격은 9년 만에 최대폭인 5.3%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4.5%에서 4.9% 사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방시찰 중 성장 목표 달성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통화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재정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금융기관 14곳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금융 지원을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1970에서 1980년대 원전 사고 이후 지속된 금융권의 원자력 사업에 대한 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배제 기조를 깨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3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 BNP 파리바, 시티, 모건 스탠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모여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UN 기후변화 협약 기후 협상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지원은 앞으로 원자력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계는 원자력 없이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 이사인 조지 보로바스는 이번 결정을 게임체인저로 평가하며 은행들의 참여가 원자력을 기후변화 해결책의 일부로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들 은행은 원자력 회사에 대한 대출 확대, 프로젝트 자금 조달, 채권 발행 주선 등을 통해 새로운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BNP 파리바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바클레이스는 원자력이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참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3차 레바논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4일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최소 558명이 사망하고 1835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입니다. 이스라엘은 23일 레바논 전역에서 1600개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특히 무기 저장소가 있는 주택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폭격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큽니다. 레바논 남부 시돈에서는 공습을 피해 탈출하려는 차량들이 몰리며 도로가 마비되었고 베이루트에는 임시 피난민 수용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시민들에게 아랍어로 대피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공격은 17일과 18일 레바논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해 접경 지역 주민 6만 명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구독 경제가 동영상 스트리밍부터 음식 배달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스타벅스 코리아도 처음으로 구독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개점 25주년을 맞아 10월 1일부터 버디패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 달에 9,900원의 구독료를 내면 30일 동안 매일 오후 2시 이후 제조 음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매장에서 직접 주문하거나 스타벅스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톨 사이즈 카페 라떼를 구독 서비스를 통해 1회 1,500원 할인받아 7일간만 이용해도 구독료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일수록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푸드 30% 할인, 배달 서비스 딜리버스의 배달비 무료, 온라인 스토어 배송비 무료 혜택도 제공됩니다. 스타벅스는 이 구독 서비스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4일부터 일주일간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하며 사전 알림 신청 후 구독에 가입하면 제조 음료 1+1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6일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를 포함해 5에서 2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 0.1mm 정도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